왕은 장녹수에게 빠져 음탕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연회는 매일 벌어졌고 잔치에 참석한 재상의 부인이 마음에 들면 녹수를 시켜 누구의 아내인지 은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두었다가 궁중에 묻게 하여 밤에 강제로 간음하고 낮에도 그랬다. 장녹수는 계속 총애를 받으려고 연산군의 음탕한 생활과 악행을 부추겼다. 우의정 박승지를 비롯한 여러 사대부의 아내는 4-5일이 지나도록 나가지 못했는데 이들에게 다 추문이 돌았다. 대신을 비롯해 대간과 시종들까지 거의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 조정이 텅 비었고 죄 없는 사대부들이 매일같이 곤장을 맞았다. 그러니 사람들은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 서로 눈치만 살폈다. 어느 날 새벽 왕의 처남인 신수영의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익명서를 전하고 사라졌다. 신수영이 펴보니 언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임금은 어떤 임금이기에 신하를 파리 머리를 끊듯이 죽이고 여색의 절도라곤 없다. 익명서를 읽고 크게 놀란 연산군은 먼저 도성문을 닫고 출입을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샅샅이 뒤졌지만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하자 의심되는 자들을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냈다. 연산군은 처용물을 좋아해서 기생들과 어울려 벌거벗고 난잡하게 엉키며 춤추기를 즐겼다. 보다 못한 내시 김처선이 연산군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상감마마, 소인은 이토록 추잡스러운 춤은 본 적이 없나이다. 부디 몸을 삼가시옵소서. 무어라?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썩 물러가거라. 늙은 내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김처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환관이지만 세조 때부터 네 분의 왕을 섬겨 정의품 벼슬까지 오른 칠순 노인이었다.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가 난 연산군은 김처선의 가슴에 대고 화살을 쏘았다. 화살을 맞은 늙은 내시는 상감께서 오래도록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며 울었다. 연산군은 칼을 뽑아 그의 양쪽 팔과 다리를 잘랐다. 꼬꾸라진 내시에게 연산군이 다가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이래도 그 주둥아리를 계속 놀릴 테냐? 일어나 걸으라. 어명이다 걸으라. 김처선은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상감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을 수 있소이까. 제발 폭정을 멈추시옵소서. 소인은 다만 전하의 앞날이 걱정될 따름이옵니다.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냐? 연산군이 달려들어 그의 혓바닥을 자르고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냈다. 김처선은 피를 철철 흘리며 숨이 멎을 때까지도 뭔가를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체를 들판에 내다 버려 호랑이 밥을 만들게 하였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달아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김처선의 첩자가 들어간 글은 읽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 김처선의 양자를 죽이고 집과 재산을 몰수하라. 그의 일가친척까지 찾아내 벌을 주고 부모의 무덤을 파헤쳐라. 뒤끝 장렬로 첩자가 들어간다고 처서를 제서라고 부르고 처용물을 풍무두라 고쳐 부르게 하였다. 연산군은 왜 내시 김처선에게 그토록 분노했을까? 모두가 침묵할 때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신하가 임금을 꾸짖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물며 내시가 다 보는 앞에서 직언을 하였으니 어찌 살아남을 수 있으랴. 첫 익명서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종루기둥에 다시 언문으로 된 익명서가 붙은 것이다. 그 내용은 이랬다.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옛글에도 있으니 가엾은 백성들아 나의 의병을 따르라. 보고를 받고 또다시 분노 폭발한 연산군은 그 길로 언문을 못 배우게 하고 언문 사용을 막고 언문으로 된 책은 모두 불살라버렸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70여 년. 우리 글을 배우려는 백성이 많은 시절이었다. 밤이면 몰래 언문을 배우다가 들켜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허다하였다. 연산군은 투서가 무서워 언문을 박해한 것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내시들의 입을 막으려고 나무 조각에 글을 새긴 신원패를 만들었다. 거기에는 입은 활을 가져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딜 가나 마음 편하리라고 적혀 있었다. 이 패를 나중에는 신하들까지 목에 걸고 다니게 하였다. 신하와 백성들의 입을 막아놓고 왕 자신은 날마다 주색 잡기에 빠져들었다. 연산군은 궁궐 안의 잔치를 넘어서 장녹수와 궁녀 1000명을 거느리고 나들이 하다가 마음이 동하면 길가에서 간음하였다. 생모인 패비 윤씨의 기일에도
후원에서 나인들과 종일 희롱하고 놀며 여럿이 보는 데서 교합을 하기도 했다. 연산군이 임금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 전국 각지에서 거병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떠돌았다. 정변의 조짐이 무르익어 누군가가 들고 일어선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터였다. 연산군의 측근 신하들은 폭군보다 민심이 더 두려웠다. 다른 세력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우물쭈물하다가 목이 달아날 판이니 말이다. 또한 나라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가. 이조참판 성희안은 대놓고 왕의 횡포를 풍자한 시를 지어 바쳤다. 왕은 기분이 상해 그를 파직시켜버렸다. 그러나 성희안을 죽이지는 않았다. 파직당한 성희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폭군을 계속 임금으로 받들어야 하는가. 백성이 도탄에 빠졌으니 임금을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자. 백성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성희안은 반정 계획을 세우고 동지를 규합하였다. 지중추부사 박원종은 무신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로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무장신윤무도 동조했다. 반란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연산군은 후원에서 나인들과 놀면서 앞날을 예감한 듯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음을 읽기를 마치자 두어 줄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 계집은 몰래 서로 비웃었고 유독 장녹수와 전비만 슬피 흐느꼈다. 마침내 1506년 9월 28일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반군이 도남문 밖에 머물러 날새기를 기다리니 시종과 환관들이 알아차리고 다투어 수채 구멍으로 빠져나가 금세 궁이 텅 비었다. 연산군은 마침내 사랑하는 계집과 더불어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모두 도망가고 없었지만 장녹수와 전비는 마지막까지 왕의 곁에 남아있었다. 왕은 내 죄가 많아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며 순순히 옥쇠를 내어주었다. 반정공신 가운데는 연산군에게 충성을 바치고 아부를 떨던 신하들도 많았다. 폭군은 결국 자기 측근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셈이다. 공포정치로 언로를 막고 자신의 쾌락에만 몰두했던 왕. 분기탱천하여 피바람을 일으켰던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에 위리 안치되었다가 2달 만에 병들어 사망하였다. 나이는 31살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아내가 보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연산군은 음란을 일삼고 한없이 방탕하였지만 아내 신씨는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마지막 때에 이르러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세자와 왕자들은 모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 연산군의 여자인 장녹수, 전비, 김귀비는 대궐 밖으로 끌려나가 목이 잘렸다. 부귀와 영화도 한바탕 꿈처럼 이렇게 연산군 시대가 저물었다.